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정치판의 고수를 모시고 이 한국 정치판을 아주 심도 있게 해부해 보는 시간, 닭간다 플러스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저희 천하람 의원님 모신다고 해놓으니까 아주 많은 분들께서 아직 나오지도 않으셨는데 댓글을 주시면서 하람이 형! 천하람 막 부르고 계시는데요. 너무 반가우시죠? 자, 얼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천 대표님을 직접 네. 인터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오다니 영광입니다. 정말 우리가 좋아요. 진짜 저도 방송을 많이 봐서 네. 내적 친밀감은 있는데 이렇게 둘이 방송을 한 거는 처음인 것 같네요. 예, 그러고 진짜 보니까. 처음입니다. 저도 안 그래도 반가워요. 계속 방송 열심히 보고 있는데 예. 갈수록 이 진행이 물이 오르신 것 같아가지고 아주 기대 많이 하고 왔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럼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금 글이 올라오는데 햄버거 하면서 네. 와 천하람 대하람 진짜 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 둘이 또 잡아놓으니까 제가 네. 더 커 보이네요. 이렇게 옆에 네. 또 잡아주시는데 조금 더 우리 천 대표님을 크게 잡아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쵸. 네. 예, 실물 그대로 전달해드리고 싶은 말 알겠습니다. 욕심이 있네요. 언제 한번 먹방을 또 한번 해야 되는데. 예. 다음에 저희 10만 돌파하면은 햄버거 10개 사다 놓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드시면서 혹시 1시간 동안 토크 가능하시겠습니까? 한 시간에 10개 정도는 가능할 예.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네. 한라산 가셔가지고 네. 이 컵라면 이렇게 드시던 장면을 보고 제가 심심찮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상시에 하시던 대로 하시는구나. 그럼요. 그걸 굳이 찍어서 올릴 필요는 없었는데 예. 이기인 총장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옆에서 누구는 코딩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죠. 좀 신기하긴 했어요. 코딩하고 한라산 정상에서. 그러니까 제가 먹는 거는 먹는 건데 코딩하는 게 솔직히 좀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 뭐가 더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반적인 깜짝 먹는 놀랐네. 수준이 아니에요. 이렇게 집어넣고 있었죠. 뭘 집어넣고 있었죠? 왜냐하면은 이게 올라가게 되면은 생각보다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힘들겠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완주를 못할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못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또 꾸역꾸역 갔어요? 스스로를 믿지 않았는데. 저는 오히려 믿음이 있었죠. 못 갈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래요? 어떻게 꾸역꾸역 가니까 이 몸이 음식을 이렇게 빨아들이더라고. 끌어당기며 먹지. 끌어당기더라고. 그래서 지금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열심히 먹었습니다. 예, 그때 그 흡입하는 장면을 보고 네. 역시 하던 대로 잘하고 계신다. 그럼요. 예, 서울에서나 제주에서나 한결 같은 그렇죠. 우리 천하람 의원님 너무 좋아합니다. 천하람은 항상 배고프다. 개혁신당 항상 배고픕니다. 예, 예. 어떻게 언제쯤 배불러질까 우리는? 지지율이 좀 올라와요. 이번 지선을 계기로 지지율이 네. 올라올 수 있겠죠. 제발. 그러니까 말이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선 네. 때 이렇게 좀 이주석 대표님하고 이주영 의원님하고 세 분이서 쫙 한 바퀴 돌아주시고 연설도 해주시고 그럼요. 무조건 분위기 확 돌아야죠. 살고 지금 저희 서울 부산 후보들 너무 출중하시니까 그럼요. 대구에도 계시고 여러 네. 단체장도 계시고 많죠.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3 지방선거에 대해서 네. 고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대구 분이시죠? 네. 예, 대구. 그러니까 대구 이번에 이렇게 판이 달아오르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준비된 네. 내용을. 국민의힘 공관위가 대구시장 후보를 6명을 압축하면서 최다선, 주호영 그리고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던 이진숙 전 위원장을 컷오프하면서 아주 파장이 크게 일었잖아요. 이런 공관위의 결정 우리 천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저 엉망이라고 봐요. 진짜 엉망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컷오프 같은 거를 이렇게 시끄럽게 할 이유가 없죠. 거기는 지금 이정현 위원장님 워딩을 보니까 무슨 이진숙 전 위원장 정기국회에서 스타덤에 오를 인물 당 대표를 비롯해 모든 걸 다 노려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했고 국회의원을 시키고 싶었으면. 네. 미리 본인하고 이야기해서 조용히 좀 조율하면 되잖아요. 예. 이걸 왜 1위 후보 컷오프 같은 안 좋은 형태로 작동을 시켜요? 말이 안 되는 거고 주호영 의원도 최다선이니까 컷오프한다 이런 게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안 맞아요. 광역단체장은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게 꼭 나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주호영 의원 컷오프하는 거는 대구 수성에 이 뭔가 보궐을 안 만들겠다 그런 의지도 섞여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누가 나올까봐. 그렇죠. 네, 그걸 국민의힘 방지하기 위해서. 당권파에서는 되게 예.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네. 이 결정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허소 위원장이신가요? 그분은 네.
고마운 결정이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기도 했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그렇겠죠. 김부겸 전 총리가 나오기에 뭐 주호영 또는 뭐 이진숙 뭐 이런 데 좀 핫한 사람들이 없어지면은 좀 만만하지 않나? 저는 국민의힘에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민주당에서 이제 위인 대접을 받을 분들이다. 네, 맞아요. 장동혁 대표님 제가 봤을 때 민주당 대회의실에 사진 걸어야 돼요. 사진 걸어야 되고 이정현 위원장님도 지금 1등 공신이다. 민주당 근데 이정현 위원장님 없었어도 뭐 민주당 이번 지선 잘 됐겠죠. 뭐 네. 그러니까 잘 승승장구하고 있었겠죠. 네. 결과는 몰라도.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님한테까지 그렇게 하긴 그렇지만 지금 하시는 거 보면 너무 과도해요. 그리고 결국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주호영, 이진숙을 컷오프를 해서 그러면은 진짜 기가 막힌 사람이 나온다. 예. 신인인데 막 누가 봐도 기가 막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대구 선거를 넘어서 부산 선거, 서울 선거에까지 막 아주 좋은 영향을 준다. 해야지 그러면. 그렇지. 공천은 어떤 의미에서는 결과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 두 사람 잘라낸다고 해서 까놓고 말해서 다른 사람들 중에 기가 막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지금 뭐 윤호개인이잖아요. 그냥 이 국민의힘에 나머지 있는 분들이. 사람들 그냥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주호영 부의장을 굳이 자를 이유는 뭐가 있어요? 이진숙이야 그럼 뭐 좀 교통 정리해서 국회로 보낸다 쳐도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이런 거지? 근데 왜 이런 거지가 납득이 안 되니까 보고를 안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을 견제하지 않고 자꾸 한동훈을 견제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내부적으로 그렇게 총질을 하다가 지금 폭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정현 위원장님을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그래도 존중하셨는데 그럼요. 그렇긴 하지만은 윤석열로 시작해서 네. 장동혁으로 진행되고 이정현으로 완성되는 것 같아서 이건 앵커 입장은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려요.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더 최악인 거는 이제 약간 고성국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예. 장동혁과 이정현 위원장을 또 뒤덮고 있는 것 아닌가. 좀 그런 우려가 돼요. 고성국 말 듣고 정치하면 망하거든요. 예. 그거 제일 대표적으로 잘 보여준 게 윤석열 아닙니까? 거기도 막 고성국 뭐 하고 막 그러니까 고성국을 포함해서 네. 수많은 소위 그 유튜버라고 하는 분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이상한 음모론 막 이상한 얘기들 주입하고 해가지고 대통령 말아먹은 사람들인데 네. 그런 사람들이 또 뭐 잘났다고 지금 보수 진영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성국 씨가 이런 식으로 좀 국민의힘을 망치고 있다는 의견을 어느 분이 피력하는 순간 옆에서 고성국 씨가 왜 문제냐, 무슨 문제냐는 투로 이야기를 하는 국민의힘 주자가 있어서 네. 고성국 그 유튜버가 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주신다면. 일단 뭐 저도 사실 고성국 TV를 막 엄청 열심히 팔로우하지는 않는데요. 네. 거기도 부정선거론자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 기억에 당연히 그랬던 것 같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도 제 기억에는 예전에 운동권이셨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넘어와가지고 이제 운동권에 넘어온 분이 꼭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전향해 온 사람들이 더 극단으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뒤늦은 충성심을 입증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가가지고 계속해가지고 한 15에서 20% 정도 강경파만 모으는 정치를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거죠. 그 전에는 황교안을 숙주 삼아가지고 지금은 장동혁을 숙주 삼아서 중간에 윤석열을 숙주 삼기도 하고. 네. 그러면 유튜버들 입장에서 너무 좋아요. 국민의 10%만 자기가 10%가 뭡니까? 5%만 들고 있어도 200만이 넘는 국민을 쥐고 있으면 유튜버는 떼돈 벌지. 네. 그렇죠. 그러고 그 200만의 환호를 받는 몇몇 정치인은 좋을 거예요. 황교안 대표도 옛날에 막 이러고 하고 할 때 얼마나 사람 좋아 보입니까? 네. 장동혁 대표도 환호 받으면 좋겠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극단의 5% 10%의 환호를 받다 보면은 진영 자체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끌고 가는 저는 전략 없다고 보는데 네. 소위 이 황교안의 전략과 장동혁의 전략과 이게 황교안이거든요. 아니 황교안이란다. 고성국이거든요. 예. 잘 됩니까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진영 자체가 다 망하는 거예요. 민주당에 김어준이 있다면 네. 국힘에는 고성국이 있음으로써 김어준보다 잘하지도 못해. 김어준은 실력이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어준은 어쨌든 음모론을 퍼뜨리든 뭘 하든 해서 진영을 키워요. 어쨌든. 네. 파이를 그렇잖아요. 키운다. 파이를 키우잖아요. 예. 파이를 키우고 민주당이 어쨌든 잘 나가도 김어준은 먹고 살 게 있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힘이 옛날에 잘 나갈 때 네. 이준석 체제, 뭐 김종인 체제 이럴 때 고성국 같은 사람들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할 게 없거든. 자기 말대로 하면 틀린 게 입증이 됐고 지금 당이 잘 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은 그럼 뭐 할까? 망하기만 고사 지내는 거예요. 망해서 사람들이 쪼그라들고 극단화되고 뭔가 이 정말 한 줌만 남아야 자기가 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면서 돈도 벌고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성국 같은 사람은 국민의힘이 됐든 보수 진영이 됐든 확장되고 잘 나가면은 오히려 역할이 희미해지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같이 약간 이렇게 뭔가 한쪽에 치우쳐 있는 사람을 쥐고 흔드는 이거밖에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영을 점점 위축시키는 존재. 그러니까요. 고성국 말 듣고 정치하는데 어느 중도층 국민이 그 당을 지지하겠어요. 근데 당만 망하는 게 아니고 그러네요. 진영 자체가 지금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스스로 폭망의 길을 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진숙 경기지사, 그리고 대구 재보궐, 서울시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능성을 얼마나 크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 저는 이준석 전 위원장의 가치를 뭐 별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어찌 됐든 민주당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네. 본인이 뭐 나름대로 맞서 싸워서 뭐 구속될 뻔하다가 안 되고 강경층에서 아니면 그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에서 이진숙 위원장을 좋아할 수도 있겠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선거철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렇지만 만약에 선거가 아주 박빙이었으면은 예. 추미애 법사위원장 같은 사람을 경기도에 내밀었을까요? 못 내미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가 이제 선거철이 되면 우리 정당들이 좀 치사해요.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막 엄청 강경파 막 뭐 돌격 앞으로 싸우자 막 이랬던 사람들은 네. 뒤로 살짝 뺍니다. 어. 왜냐하면 중도층 국민한테 그렇죠. 어필을 해야 되니까 예. 51%를 만들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열심히 싸웁시다 강경파는 10% 20%를 똘똘 뭉치게 하는 데는 또 어떻게 보면 쓸모가 있을 수 있는데 네. 51을 만드는 데는 해가 되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 다 제거할 수는 없고 네. 상대적으로 좀 안 보이는 대로 빼요. 예. 그러니까 선대위는 오히려 약간 중도적이고 어허, 좀 이미지 그렇지. 좋고 좀 젠틀하고 맞아요. 이런 사람들 위주로 또 약간 중도 확장 선대위 이런 걸 하잖아요, 네. 보통. 근데 지금 지고 있는 정당이 중도층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너무 강경해서 불편한데 이런 사람을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에 내보낸다? 완전 전면에 내세운다. 완전 전면에 내세운다? 국민의힘이 전체 판을 흔드는 자리에 그러니까요. 이진숙을 내세운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망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거 전략에 안 맞아요. 그리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심지어 추미애 경기도지사 카드가 현실화되는 거를 그 지금 잘 나가는 민주당조차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서울시장 선거에 악영향 미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이진숙 위원장을 경기지사 전략 공천을 한다. 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삭발해야 돼요. 진짜로. 그러면 지금도 저는 오세훈 시장 당선돼 가서 높게 보지 않지만 네. 이진숙이 경기지사 후보다 영향 받는다. 오세훈 절대 못 이깁니다. 그 옆에서 이진숙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럼요. 오세훈으로 이길 수 있을까? 네, 못 이겨요. 그러면은 뭐 이정현 위원장 전략은 추미애 그러니까 강대강으로 한번 붙어보자. 이진숙이 우리가 더 세다. 히든 카드다 이 여자가. 이렇게 해서 둘이 한번 붙어보자. 우리가 이긴다 이런 걸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예. 지역을 다 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경기도도 결국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싸우고 대구까지 망하고 네. 경기도 지고 전체적으로 다 말아먹는 거죠. 오세훈은 삭발을 하시고 혼자서. 그러니까 이게 그 정치인들이 저도 그 주변 여론이라고 하는 거를 물론 듣지만 네.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저도 제 주변 여론만 들으면 개혁신당 지지율 70%예요. 그거는 맞아요. 우리 당연하잖아. 좋아하는 왜냐하면 사람한테 가면 맞아. 나한테 길거리에 와서 뭐 아는 척하고 인사하고 막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개혁신당 지지자니까 저를 아는 거기도 하고 맞다. 우리를 좋아하니까 와서 얘기하는 거고. 그럼요. 또 그분들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들이 우리 생각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얘기를 좋아하고 그걸 아니까 나한테 맞춰서 얘기를 해주는 거지. 물론 길 가다가 쌍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천하람인 줄 알아도 무관심하게 그냥 가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도 똑같은 거예요. 이정현 위원장님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내 주변에는 전부 이진숙이 기가 막히다던데. 아, 그것만 들으신다. 거기 뭐 추미애 무찌르고 막 고성국 박사 얘기만 들어보면 아. 지금 뭐 판을 요렇게 짜면 우리가 막판 대역전극을 해서 이정현 위원장이 그 국민의힘의 영웅이 될 수 있고 예. 한다는데 우리 더 강하게 투쟁을 안 하니까 민주당한테 끌려가는 거다. 이런 얘기만 계속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니까. 그것만 들으면 이진숙을 공천한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정현 제일 위원장님 잘났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10명에 9명은 이진숙이 예. 최고다. 이진숙으로 가야 된다. 지금 오세훈 약해서 못 써먹는다. 예. 서울시장도 그냥 오세훈 치워버리고 이진숙으로 가자. 이런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대로 가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면은 천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대구시장 후보로 국힘 후보로서는 주호영, 이진수 그리고 그 외의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좀 가장 강력한 카드가 되었을까? 모르겠어요. 뭐 솔직히 뭐 내 당도 아니고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그 주호영 부의장 무난한 카드였는데 사실은. 아니 그냥 그 나머지 분들은 좀 미안한 말이지만 이상한 것만 안 하고 뭐 예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장동혁 대표 단식 끝낼 때 왔었으니까 뭐 유영아를 갑자기 전략 공천하겠다. 유영아 의원 전략 공천 이런 것만 안 하고 예. 그냥 무던하게 경선만 붙여서 하면 네. 괜찮았을 거예요.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도 저는 사실은 약간 과대평가돼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예. 이게 제가 이제 정치적 고향은 순천이지만 또 생물학적 고향은 대구니까 그렇죠. 얘기를 좀 들어보면 대구 사람들이 김부겸 전 총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또 다른 의견인데. 그 여론이 예.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민주당 바람이 너무 세고 막 이러면은 예. 조금은 올라가겠지만 대구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예. 김부겸 전 총리 우리 옛날에 2016년에 수성에서도 당선도 시켜주고 네. 막 했는데 자꾸 처음 대구에 선거 나올 때는 막 대구에서 뼈를 묻을 것처럼 하다가 조금만 지나면 금방 서울 가더라. 그렇죠. 서울 가서 뭐 대구랑은 연 끄는 것처럼 살다가 양평에 전원주택 짓고 맞아요. 막 나는 대구랑 상관없다 이제 양평에서 은퇴할란다 이랬던 사람인데 지금 대구에 집 구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약간 대구 사람들은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자기가 대구에서 하는 험지 정치인이라는 거를 필요할 때만 써먹는다. 그런 여론이 대구를 있구나.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박빙으로 붙으면은 그러니까 실제 정당 지지율이나 뭐 이재명 대통령 뭐 국정 지지율이나 이런 거는 대구에서 올라가도 김부겸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히려 약간 깎아먹는 인물이거든요. 아. 차라리 아예 참신하거나 뭐 홍일학 전 의원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잘 몰라도 예. 지금 민주당 바람을 고스란히 받아서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나을 수도 있어요. 아, 그 생각을 하시는군요. 예, 저는 대구 민심을 들어봤을 때는 네. 김부겸 전 총리가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강한 후보는 아니거든요. 아. 근데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이 난장판 공천을 해버리면 네. 대구 시민들도 생각할 수 있죠. 저것보단 낫지 않아? 그렇기도 하고 대구는 아무리 개판 쳐도 우리가 뽑아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그게 자존심 상하는 그럼요. 거예요. 너네 한번 니들 당해봐라. 얼마나 오만하냐. 그렇지. 김부겸 전 총리도 맨날 툭하면 서울 가고 막 해서 대구 이용해 먹어서 마음에는 안 들지만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너네도 한번 심판 받아야 되겠다. 그게 지금 불길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그게 퍼센트로 많지 않더라도 친한동계 국민의힘 지지층도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고 예. 주호영 부의장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 주호영 부의장을 지지한 사람들도 나 이번에는 차라리 민주당 찍어서 정신 차리게 할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나는 저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대구 시민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준숙 전 위원장을 지금 국회로 보내면은 국회에서 완전히 그 스타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뭐 고성국 박사나 이정현 위원장이나 호언 장담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상황이 또 컷오프 됐으니까 네. 어디로 좀 보궐을 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유명해지 대구 쪽으로? 대구 어디로? 악명도 명성이니까 네. 뭐 이준숙 위원장 뭐 이미 그런 면에서는 뭐 또 나름 유명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겠죠. 지금 현역 의원들이 대구시장 출마 선언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주호영 부의장을 빼면은 추경호 의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네. 조금 유리하지 않냐 그렇게 인지도 보는 분들이 면에서. 예. 좀 많이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거기가 달성이잖아요. 대구 네. 달성인데 거기는 한동훈 전 대표가 들어간다고 해도 쉽게 선거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수성이랑 또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는 예를 들면 이진숙 같은 사람을 전진 배치하면 충분히 당선돼서 올 수 있다. 뭐 그런 포석이 깔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봐 윤호개인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네. 윤호개인 경선을 한다. 네. 이게 노이즈 마케팅으로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은 서울에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이 완전히 저는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랐을 정도로 덮여버렸어요. 아 근데 저는 네. 이거는 나쁜 노이즈 마케팅이라 봐요. 아 이건 나쁘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대구시장 공천이 핫해지는 거는 되게 안 좋아요. 망조가 든 거예요. 이게 그냥 끝에 간 거지. 네. 벼랑 끝에 선 거지. 그럼 왜 우리가 대구시장 선거에 더 큰 관심이 있냐? 국민의힘은 당선될 만한 데가 몇 개 없어 보이거든. 그렇지. 그럼 몇 개 없어 보이는 이 먹을 거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되게 흥미진진한 거예요.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뭐 서울시장, 뭐 경기지사, 뭐 충청도, 뭐 전라도 먹을 거 천진데 네. 여기서 뭐 누가 뭐 하나 되냐, 뭐 더 정원호 될 가능성 높아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가진 자산의 거의 뭐 절반 가까이를 놓고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거니까 흥미가 갈 수밖에 없고요. 제가 대구시장 경선이 이렇게 핫해지면 망조가 들었다 얘기하는 것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김종인 체제, 이준석 체제 이럴 때는 어디가 이슈였냐? 호남이 이슈였어요. 이번에는 광주에서 아니면 순천에서 전남에서 얼마나 득표를 받을 수 있을까? 15%의 벽을 깰 수 있을까? 참 달랐네요. 깼죠. 실제로 깼어요. 예. 경기지사도 이번에 우리가 탈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다지난 얘기지만 유승민이 나갔으면 됐을 거다. 지금도 사람들 아쉬워하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그 전국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확장을 하는 형태로 갈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게 쪼그라들다가 한동안 서울시장이 그 어떤 관심의 중심이었다가 그것마저 후퇴해서 대구시장이 누가 될 거냐가 국민의힘 더 크게는 보수 진영의 관심사가 됐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정말 폭망한 거예요. 경북만 안심인 거네. 지금. 그렇죠. 경북은 어차피 될 거니까 사람들이 네. 관심이 없는데 네, 대구도 원래 어차피 되는 지역이었는데. 사람들 관심 없었잖아요. 원래는 별로. 그렇죠. 나가는 사람도 관심이 있었겠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대구가 격전지가 되고 관심에 지금 집중이 됐다는 거는 와 이거는 진짜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좀 끔찍한 일인 거죠. 이번 선거에서 거의 국힘이 소생 불가능하게 망가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다만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저력이 어디서 나오냐. 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산을 갖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이에요. 네. 어쨌든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영광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어떤 애착 이런 걸 갖고 있는 정당이고 TK, PK에서 사실은 국민들께서 이제는 뭔가 다른 흐름이 와서 세대 교체를 좀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유산이라는 것도 잘 나가야지 어떻게 보면 현실화하는 거지. 대한민국을 더 잘 나가고 어떻게 보면 더 발전시키고 더 선진화시키는 것도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넓게 받아야 가능할 거 아니겠냐라고 해서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좀 방향성을 바꾸시지 않으면 네. 다른 지역에서 다 망해도 TK 자민련으로라도 남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 해도 의석이 25개 정도 되고 네. 뭐 어쨌든 몇 개 더 긁어 모으고 하면은 또 의석이 어느 정도는 보존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혁신을 하기보다는 그 정도에서 어떻게 보면 TK 자민련으로 만족하고 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개혁신당의 그런 과제는 뭐냐면 네. 당장 TK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물론 TK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지만 네. 특히 수도권에서 민주당과 1대1로 대등하게 경쟁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럴 거 아니에요? 뭐 몇 가지 단계들이 있겠죠. 네. 뭐 한 단계는 뭐 몇 퍼센트를 넘어서고 또 뭐 한 단계는 국민의힘을 추월하고 수도권에서는 최소한 민주당과
경쟁하는 주요 정당이다라는 저까지 올라서고 그 다음에 민주당과 대등하게 경쟁하고 이제 추월하는 이 단계가 만약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루 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세월을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그렇죠. 그게 사실은 개혁신당 입장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준석 대표가 뭐 AI 하고 뭐 하고 하면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해요. 뭐 AI 하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그거 한다고 당장 지지율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 관심도 없는데 왜 하냐?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저비용 고효율로 버텨내는 거가 실력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맞아. 그리고 저희가 지난 대선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저주를 퍼부었었어요. 너네 대선만 끝나면은 단일화 안 하고 뭐 끝까지 완주해서 10% 못 넘으면 뭐 파산할 거고 뭐 막 오만 저주를 오만 악담을 퍼부었는데.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대선을 무사히 치러냈고 예. 파산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 뭐 회계 보고 이런 거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아껴 쓰고 있고 네. 당직자도 정말 소수거든요. 맞아요. 이게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소수인데 이거를 이준석 대표가 몸 비틀어가면서 개발자들 고용해가면서 예. AI로 이거를 하는 거예요. 보완하는 거예요. 왜냐? 당이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을 지켜야 되니까. 옛날에 정의당 같은 경우에 타당 욕할 건 아니지만 당직자 수도 되게 많았고 네. 비용 지출도 굉장히 크게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정의당 사람들 만나보면 막 빚이 몇십억인데 이거 어떻게 갚냐. 그 난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정의당이 원외 정당이 되기 전에도 굉장히 자금난을 많이 겪었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꼭 돈 얘기만 할 건 아니지만 이 어떤 버텨낼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이 체계를 점점 고도화 시켜가는 거는 예. 되게 필요한 일이고 이번 지방선거도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디처럼 뭐 돈 받아먹고 뭐하고 뭐 이런 거 없이 아주 깨끗하게 정말 실력과 소신 있는 사람들 모으니까 또 되잖아요. 그렇죠. 몇백 명 오잖아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몇백 명 이번에 400명 정도 오셨는데 그분들 중에 다 당선되면 좋겠지만 떨어지더라도 일부가 그분들이 개혁신당 안에 남아서 계속 정치하고 내가 당협위원장도 해보겠다, 대변인도 해보겠다, 다음 총선에도 나가보겠다. 그렇게 차근차근 정치를 하게 되면 그게 개혁신당의 자산이 되고 쌓이는 거잖아요. 예. 저희는 그걸 사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혁신당이 지금 선거 시스템 개혁까지 차근히 만들어 나가고 있고 선거 실험 여러 가지 실험을 참신한 후보들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 네. 예,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네. 지금 이 시간에 아주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셔서 아 그래요? 거의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30% 가량이 비구독자 분이신데 이 유추해 보면은 천하람 의원의 이 천하람이라는 사람에게 꽂힌 사람이 아닌가 팬이 아닐까. 제가 구독해달라고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혹시 저 크게 싫어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구독 조금 해주시면 좋아서 보고 있는데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예, 하트 날아갔습니다. 네. 여러분 천하람이라는 사람이 좋다면 이 정치인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슈퍼챗 계좌 후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슈퍼챗 구독 다 좋고 근데 이제 옛날에 저를 맹비난하시던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정치인 천하람을 놓고 봤을 때 뭐 좀 재수 없으면 못생긴 오세훈처럼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악담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뭔 소리냐 이게. 예.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이제 워딩이 사실은 그렇게 센 편은 아니에요. 뭐 가끔 셀 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개헌한 날 이럴 때 그럴 때 제 윤석열 보고 미치광이라 그러고 뭐 이럴 때들이 있는데 저는 역사적인 순간에는 당연히 해야죠. 예. 근데 제가 평상시에 요즘 정치 풍토로 놓고 봤을 때는 워딩이 아주 센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너가 이렇게 좀 부드럽고 이런 건 좋은데 그건 오세훈이 하면 부드럽게 하면 멋있는데 예. 너가 하면 뭐 이도저도 안 될 수 있다. 세게 하라는 말인가요? 약간 그런 거를 주문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사람 좋고 뭐하고 이거는 그걸로는 정치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 더 결단력을 길러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했어. 제 얘기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그래서 네. 제 팬이라고 할 만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냥 넓게 봐서 뭐 천하람 정도면 괜찮지 이런 분들은 많은데 팬이 생기는 타입은 별로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 팬이시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네네.
그래서 천하람 같은 스타일도 팬이 있다. 이거를 좀 보여주시면. 아니 지난번에 이혜훈 국정감사할 때 네. 완전히 천하람 의원 혼자서 이제 다 흔들어 버리더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해요? 그거는 일단은 뭐 저도 잘하는 건데 네. 저희 그 천하람 의원실 일단 엄청 잘해요. 엄청 잘하고요. 의원 따라가는 거지 뭐. 그거 또 그렇지 제가 또 리더를 따라가야지. 기대했던 대로 또 다. 역시 진행이 훌륭한. 복덩이 5만 원 올라오잖아 지금 바로 슈퍼챗 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람이라는 포브락스 게 2만 원. 감사합니다. 이 한번 파기 시작하면은 네. 제대로 딱 파면은 그때부터 쫙쫙쫙쫙 나오거든요. 이 금광처럼. 똑똑해. 네, 너무 쫙 나오는 잘해. 건데 근데 진짜로 좀 그 야당 의원들이 진짜 좀 그런 거를 좀 빡세게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렇다고 뭐 인신공격이나 말도 안 되는 거 하자는 거 아니고. 그러라고 야당에 있는 건데 야당 그러니까. 역할을 지금 개혁신당 세 분이 사고 있다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처럼 싸우는 게 꼭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막 어떻게 보면 맞아. 진영 논리만 부추기고 그냥 막 공격 세게 하고 워딩만 세게 하고 이런 거에 다들 그냥 무감각해져 가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좀 핀포인트로 제대로 짚어내면서 공격하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공격력이고 중요하죠. 그거는 국민들이 그리고 덜 꼴보기 싫고 덜 지겨워요. 그리고 국민한테 도움이 되잖아. 도움이 그게. 되잖아, 실제로. 그럼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도 다 그러니까. 소송 걸어줘. 그러니까 얼마나 도움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약간 이제 그냥 말 세게 하는 사람들끼리의 말잔치로 자꾸 우리 정치가 가는데 그걸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네. 개혁신당이 그런 트렌드에서 조금 본질 그리고 오리지널리티를 회복하는 역할을 저희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선봉장이십니다. 원내 대표로서 네. 개혁신당을 잘 이끌어주고 계시는 우리 천하람 의원님 만나고 있는데 팬이 많으신데요 지금. 그래요? 후원이 막 올라오는데 마카다미아님 순천의 자랑 천바오 파이팅 자주 불러주세요 하셨고요. 성남총각님 또 11,900원 주시면서 천바오 버거킹 쿼트로 치즈 와퍼 세트 값입니다. 저 커파치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아셨죠? 그러니까 팬이라고 이분이. 제가 사실은 그 제일 최애 메뉴가 더블 쿼터 파운더 치즈거든요. 진짜요? 더블 커파치가 제 최애 메뉴인데 예. 그까지도 알고 몇 계시네요. 개까지 드실 수 있어요 한 근데 번에? 요즘은 그렇게 막 엄청 많이 먹어본 적 없어서. 그래서 5개? 5개는 쉽지 않을까. 더블 커파치면 한 3개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3, 4개? 사람이야 그게?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이 햄버거를 3개씩 드시는 겉들여 드신 이 카리스마 반할 만합니다. 카리스마랑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좋은 얘기라서 넘어가려고 네. 그랬는데 아무튼 카리스마랑은 아무 상관. 갖다 붙이면 말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제 젤리님도 천하람 의원님 믿음직하다고 개혁신당 팬이라고요. 이 나루님도 말 세게 한다고 좋은 정치인 아니라고 말의 무게를 알고 행하는 정치인 천하람 화이팅 하셨습니다. 팬 이렇게 많으시네요. 우리 천하람 의원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호영 의원은 무소속 출마 저는 못할 거라고 봐요. 좀 그러니까, 어려운 선거기도 하고 또 당에 폐를 끼치는 이런 면도 있지 않을까요? 이 육성까지 해놓고 저는 우선 잘잘못을 가리자면 네. 국민의힘 공관위의 잘못이 아주 크다고 보고 네. 주호영 부의장 그 무소속 출마할 수 있는 모든 명분이라고 다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 대구의 지금 여론 지형이 어쨌든 민주당이 한 40%는 가져가요. 네. 그럼 60%를 가지고 봤을 때 주호영 의원이 거기서 국민의힘 후보를 20% 언더로 그러니까 10%대로 찍어 누르고 40% 이상을 잘 가져가기 쉽지 않은 구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주호영 부의장이 나왔을 때 민주당이 대구시장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그럼 지금 주호영 부의장 입장에서 되게 불명예스러운 정치 은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어쨌든 주호영 부의장이 무소속 출마하게 되면은 이게 가뜩이나 40% 이상을 만들기 쉽지 않은데 또 반한동훈 표심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 국민의힘 지지층은 또 절대 안 찍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주호영 부의장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 보궐 나오지 않았냐. 표 갈라지면은.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표심을 최대한 흡수해서 45%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간단치 않죠, 여러 가지로. 예. 그래서 저 주호영 부의장님도
화는 많이 나시고 명분은 있지만 여러 상황상 무소속 출마까지 하시기에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를 제명했을 때 쓴소리를 했던 사람이 주호영이잖아요. 그렇죠. 그 9명의 후보군 가운데 유일하게 주호영 혼자 쓴소리를 했다. 그래서 잘린 거 아니야 싶기도 한데 그러면은 주한 연대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자꾸 어떻게 보면 연대론이라는 게 막 풍년인데 네. 그 연대를 해서 뭐가 그렇게 의미가 그렇게 있는 것인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주호영 부의장 되게 그 선거 많이 해보시고 무소속으로도 살아오신 적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본인이 다수 지지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당하고 뭐하고 다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명한 거 잘못이라고 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의힘 전통적 지지층에서 반 한동훈 정서가 있다 그러면 그걸 굳이 연대를 통해서 주호영 부의장이 안고 갈 필요는 못 느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평론으로서. 네. 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이거 뭐 어떤 정치적인 도의를 따지고 인간적인 국민을 위한 어떤 정치를 했던 정치인이라면 지금 국힘이 저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떤 행동을 할지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뭘 상상하든 더 최악으로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뭘 평론이 하실지-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부터 진짜 그랬어요. 평론을 합리적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늘 합리적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치 보면서 이제 하는 그렇죠. 얘기들 있잖아요. 예. 다 틀렸어요, 판판이. 그렇지. 다 맞아, 틀리고 맞아. 이봉규 TV, 고성국 TV, 뭐 신의 한수 이런 거 보면 그게 정확해.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때 대통령실에 일하던 사람들도 뭐 이봉규 TV 봐라 막 그럴 때였으니까 비슷한 거죠 지금도. 네, 고성국 TV 봐야죠. 뭐. 예,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저 보수의 위기 속에 우리 개혁신당의 6.3 선거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뭐 오세훈 시장 측은 우리 이준석 대표님 대표하고 네. 워낙에 조금 관계가 좋으신 걸 아, 알아요. 그럼요, 왜 그럼요. 그러죠? 사람들이 이제 한간에 그냥 오동석 연대 이런 거 얘기를 하니까. 근데 개혁신당이 분명한 입장을 뭐 줄곧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은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실 건지. 그러니까 이제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예전부터 연대나 이런 쪽을 얘기할 때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뭐 오세훈 시장을 저희가 크게 싫어하지 않으니까 네. 뭐 그냥 이제 듣고 넘어가고 이런 것도 많았는데 네. 오세훈 시장이 지금의 국민의힘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어떤 뭐 스탠스나 이런 게 뭐 어떤 의미에서는 또 본질적이 아니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개혁신당이 지금 김정철이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서울시장 후보를 이미 공천을 했는데 네.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럼 김정철 후보 지금 엄청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그렇죠. 보면 막 여기저기서 그렇더라고요. 목격됐다고 막 목격담 오고 막 진짜 열심히 하고 서울시당이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굉장히 잘 뛰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뭐 해서 김정철 최고를 사퇴시킨다? 이거 할 수 있는 일인가 과연? 네, 저는 이렇게 연대를 하자는데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네. 혹시 지난번에 그 장동혁 대표가 그 단식 투쟁 할 때 네. 그때 그래도 뭐 특검연대 같은 형태는 공식화 아니, 뭐- 시킬 수 있었던 거였는데 그게 아니 무산이 된 정책 거죠. 연대야 할 수 있죠. 정책 그렇죠. 연대야 필요하면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선거철이 되면 결국 단일화 뭐 연대 뭐 이렇게 네. 자꾸 얘기가 나올 텐데 예. 그러기에는 저희 개혁신당은 너무 많이 공천을 해놨어요. 네, 또 훌륭한 사람들이고 예.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수가 지금 이대로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안타까움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은 관계로 뭐 보수 뭐 정계 개편 가능성 이런 쪽은 어떻게 전망을 좀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 가능성은 지선 이후에 뭐 얘기는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다들 답답해하시는 분들 많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3년 상을 치르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예. 한 3년 상을 치른 거예요, 사실은. 그때도 공주님을 석방하라, 뭐 박근혜 무죄다, 뭐 탄핵 무효 하면서 탄핵의 강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사람이 내가 어쨌든 지지했던 대통령이나 내 정당이 이렇게 뭔가 큰 비극을 맞으면 네. 약간 3년 상 치르듯이
그때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걸 꼭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예, 옹호하자는 게 아니면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내가 이해가 믿었던 되네요. 것, 내가 지지했던 것이 흔들릴 때 약간 인지 부조화 같은 것들이 오고 그러면서 음모론에 기대기도 하고 그게 부정선거론이잖아요. 네. 왜 우리가 지지하는 편이 이렇게 망할 리가 없어. 내 주변엔 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정선거론으로도 가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때도 비슷하게 지금 3년상 시즌이 온 거예요. 저는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다르게 한 1년상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말 그대로 진짜 반인반신의 딸이고 진짜 공주님이고 예.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뭐 어마어마한 정신적 그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3년상을 한 거고 3년상 치르고 나니까 이제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새로운 흐름을 일으키자 해서 어떻게 보면 김종인 체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준석 돌풍이라는 거를 예. 보수 진영의 특히 많은 언론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준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을 만들고 예. 거기서 탄핵의 강을 건너는 하나의 어떤 결과물을 도출한 거잖아요. 또 예. 정권 교체까지 이루어내고. 근데 저는 그래서 한 3년 정도 박근혜 때 3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살아났다 그러면 윤석열은 한 1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윤어게인도 한 1년 하고 끝나겠지. 왜냐하면 윤석열은 보수 진영에 뿌리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거기 친문 검사였다가 문재인 때 뭐 갑자기 화양연화 등장했지. 하고 그렇죠. 용병으로 왔다가 근데 용병으로 왔는데 자기가 말아먹고 오히려 자기가 지켜야 될 성안에서 자폭하고 막 터뜨렸으면 이제는 사실 그냥 우리 똥 밟았다 하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근데 제가 약간 여기서 간과했던 게 박근혜 때보다 지금 유튜브 생태계가 더 강한 거예요. 이게 지금 바꿔버렸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옛날에 친윤파리 그 전에 부정선거 하면서 윤석열에게 들러붙었던 인간들이 계속해서 윤석열은 이제 감옥 갔는데도 네. 이 윤어게인이라는 걸로 장사를 해야겠다라는 거를 하고 있고 이게 사람들의 허전한 마음에 슬픈 마음에 와서 또아리를 튼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예. 그래서 이게 비슷하게 1년으로 끝날 게 아니고 벌써 1년은 지났잖아요. 사실. 예. 이게 지금 이게 시간이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이번 지선 전에 3년상 끝났다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윤어게인하고 단절하고 그러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다가 됐었어야 되는데 네. 그건 이미 실패했고 그러면 2차 관문은 뭐냐? 28년에 있는 총선일 거예요. 네. 근데 총선에서 아마 그때 박근혜 3년상 끝나고 툭툭 털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고 새로운 흐름을 일으켰던 보수 진영의 오피니언 리더들, 언론사의 간부들 이런 사람들이 비슷한 시기에 또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예. 그러면 뭔가 새로운 흐름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예. 이 흐름을 이끌어낼 만한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보이진 않고 그렇죠. 결국 개혁신당에서 이준석이 이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해서 계속해서 그런 어떤 뭐 펌프질 예. 그런 것들을 지방선거 이후에 하게 될 거다. 아. 근데 그거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많으시네요. 네, 그 잘 봐야 부분에서. 되고 예. 그럴 때 국민들이 봤을 때 명분이나 충분한 그런 과정 없이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에 잡아먹히는 형태로 그렇게 간다? 저는 완전 의미 없는 일이 될 수 있다. 예. 저는 독자 완주 전략으로 가야 네, 된다.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완주하는 모습, 그래서 의미 있는 득표율을 올려내고 또 전반적인 선거판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끝까지 보여주는 네. 그런 자세를 견지하겠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전국 현안에서 지금 최근에 박홍근 인사청문회 네네네. 요거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 자료조사 엄청 하셨던 것 같은데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이해운 후보자 낙마하고 그 다음에 또 현역 의원이고 이러니까 네. 공격하는 야당의 화력이 너무 약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다들 막 분위기가 그냥 어차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좀 아쉽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많았어요. 일단 석사 논문 표절이 너무 심각했고 예.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도 그 어떤 반박도 못했어요. 예. 후보자 본인이 옛날에 막 그랬거든요. 김건희 논문 표절 막 욕하면서 막 비판하면서 막 뭐 표절은 지식 도둑질이다 하면서 막 엄청 그랬는데 본인이 지식 도둑질 한 거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문재인의 7대 인사 기준에 논문 표절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윤석열 정부 때 박홍근 후보자가 원내대표 했는데 예. 윤석열
그 추천하는 장관들도 다 7대 인사 기준 안 맞으면 절대 임명 못한다 막 난리치고 그랬어요. 예. 근데 본인이 너무 표절했잖아. 그러니까 아무런 반박도 못했어요. 근데 이런 거 조금 더 우리가 불씨를 키울 수 있었는데 저도 더 잘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병력도 면제인데 진짜 좀 그 이상한 구석이 많았어요.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리고 제가 제일 크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우리 이제 선거 공보물 있잖아요. 네. 선거 나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거 공보물에 이 후보자 정보란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확하게 써야 되는지 다 알잖아요. 여기 후보자 정보란에 재산 제대로 안 쓰고 아니면 정과 소명 이상하게 하고 해가지고 의원직 날아간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박홍근 후보자 그 예전에 선거 나갔던 거 보니까 정과가 있는데 다 사면됐다고 쓴 거야. 거기 소명란에. 예. 근데 우리가 앞만 찾아봐도 사면된 기록이 없어요. 그럼 뭐지? 허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예. 내가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앞만 그래도 이걸 이렇게 생으로 거짓말을 쓸 수가 있나? 이거는 진짜 의원직 날아가는 건데. 예, 그렇죠. 근데 보니까 그때 선거가 타이트해서 박홍근 후보자가 800여 표 차이로 이긴 거예요. 예. 그러면 후보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나중에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사면 받았다고 써서 당선되자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당선 취소형 아닌가요? 당선 무효형이 원래 나왔어야 네. 되는데 예. 저는 그때 당시에 상대방도 문제인 게 상대방이 그걸 못 짚어냈어. 선거에서. 선거 상대방이. 예. 그 상대 당이 그때 뭐 새누리당이었는지 한나라당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계열에서 못 네. 짚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되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났어요. 자기 커리어가 예. 쭉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그래놓고 나와서 하시는 얘기가 인사청문회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거랑 사면이랑 착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 아니 집행유예 기간 만료된 사람이 전부 다 사면됐다고 쓰면은 이거 뭐 난장판 되는 거지. 그럼 뭐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럼 그냥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됐다 아니면 그렇게 뭐, 써야 돼. 예. 써야지. 사면하고는 다른 사면하고 개념이다. 완전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중랑구 구청장 나가는 민주당 후보가 예. 자기 정과에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 사면 안 됐는데 사면 받았습니다라고 쓰면 되는 거냐? 예. 당연히 안 된대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절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해놓고 예. 지금 장관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사실 좀 황당한 거죠. 그 이거. 언제 사건이에요? 12년 선거예요. 됐어요? 네. 12년 선거. 네, 그게 초선 때였거든요. 그 자료를 어떻게 찾았어? 그 그게- 상대 경쟁자도 못 찾은 거를 어떻게 찾았어?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에. 뭐지? 그 공직선거 그 후보자 정보 페이지는 네. 그 후보자 정보 페이지는 이게 조금 있으면 삭제해요 선관위에서 개인정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기호 7번 후보, 그러니까 그 아주 큰 정당 후보는 아니고 작은 정당 후보가 박홍근 후보자를 비판하면서 예. 사면 안 됐다 이런 건 아니고 다른 걸로 비판하면서 자기 블로그에 그거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걸 저희가 이제 꾸역꾸역 찾아가지고 예. 그러고 나서 후보자한테 이거 너희 사면된 적 있냐 없냐 막 이제 계속 발굴을 들어간 거죠. 네. 네. 참, 이렇게 되면 이해운 낙마 사건처럼 불거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는데 예. 지금 뭐 이 정도면은 사실 이게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선거를 나가보고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큰 일이라는 걸 아는데 예. 이해운 후보자 뭐 원펜타스 부정청약처럼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공감대가 조금 부족할 수 약간 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찌 됐든 국민들한테 유권자한테 굉장히 안 좋은 형태의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막 아주 제대로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유예 끝난 거랑 착각했어요. 이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요. 또 네. 굉장히 그냥 부인하시던데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면서 계속 그냥 그렇지 않은데 아유, 그럼- 뭐 이렇게 몰아붙인다는 식으로 제 영상을 잠깐 보니까 그 짧게만 그렇더라고요. 얘기하면 예. 자기가 만약에 착각한 거라면 집행유예 끝난 거랑 사면이랑 혼동하는 정도의 수준이면 국회의원도 하면 안 되고 장관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요. 네. 그렇네요. 자,
야,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는 순간 함 의원님께서 10만 원 후원 주시면서 합리적 보수 개혁신당 화이팅. 와, 천하람 뭐. 의원님 팬 많으신데요. 확인이 이렇게 속속 되고 있네요. 굉장히 일 잘하는 의원. 일을 하는 의원이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네, 개혁신당에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 않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지금 그러면은 일단은 서울 부산 선거 추세 한번 보시면은 일단 부산을 네. 한번 가보면은 부산의 박형준 시장이 삭발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부산 상황은 좀 어떻게 될까? 뭐 글로벌 특별법 처리 요구를 하는 것이지만은 경선 처리를 조금 민망하게 한 것에 대해서 본인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하게 만든 여론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거 박형준 시장이 좀 잘못했다고 봐요. 왜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경선에서 탈락해서 아니면 컷오프 당해서 삭발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그거 처음 보고 박형준 시장 컷오프 당한 줄 알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 사진만 보고 약간 뭐지? 뭐 그리고 어찌 됐든 정당 내에서 내가 핍박받는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현역 단체장한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역 단체장은 오히려 약간 내가 주류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야 되는 건데 네. 그리고 물론 뭐 부산 글로벌 특별법 중요하겠죠. 중요하지만 이걸 지금 타이밍에 갑자기 삭발하는 명분으로 갖고 오는 건 좀 이상해요. 그냥 뭐라고 설명할 수 있기는 어렵지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별로 좋지는 않았다고 보고 네. 근데 지금 정도의 여론 상황이면 어쨌든 박형준, 주진우 누가 좀 가능성이 더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의도에서 느낌은 네. 박형준 시장 쪽을 의원들은 조금 더 선호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왜 어떤 차이예요? 주진우 의원도 좀 새로운 젊은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원들은 아직까지는 주진우 의원을 막 그렇게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네. 보면 윤석열 캠프에서 하다가 대통령실 있다가 딱 선거 때 와서 사실은 이제 함께 뭐 알고 지낸 세월이 길진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나 조직세 이런 면에서는 박형준 시장이 조금 더 앞서 있지 않나. 근데 저도 뭐 구체적인 표심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윤어게인에서 피할 수 있는 의원들이 좀 후보군들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분도 이제 어쨌든 뭐 연좌제는 아니니까 뭐 아버지가 뭐 소년부 목사한 걸 갖고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근데 뭐 본인도 뭐 연설도 했다 그렇죠. 그러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박형준 시장이 어떤 구설수에 오를 거를 알고 한 것 같아요. 박형준 일부러 조금 시장도 이슈를 만들려고요. 강성으로 친윤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경선을 앞두고 윤어게인 표심을 받겠다. 예. 그런 전략으로 한 걸로 보여요. 그럼 네. 그 정도로 보시는구나. 그러면은 박형준, 주진우 이 중에서는 박형준 현 시장이 조금 우세한 것으로 여의도에서는 좀 그런 저 판단이 좀 구체적인 건잘 있으신 것 모르겠습니다. 같고. 네. 예.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네. 오세훈, 윤희숙, 박수민이 3파전으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가 되지 않는 이변이 혹시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어떻습니까? 봐요. 네, 그건 뭐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그러니까 박수민 의원이나 윤희숙 그 전 의원을 뭐 폄하하자는 건 아니지만 예. 인지도에 있어서 격차가 또 너무 심하고 예. 또 박수민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당권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예.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신동욱 최고위원이 나와가지고 막 이랬으면 예. 조금 분위기가 달랐을지 모르겠는데 박수민 의원 뭐 저도 잘 알고 좋은 분이지만 뭔가 어떤 큰 변수가 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네, 오세훈 시장으로 무난하게 가는 흐름 아닐까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국민의힘이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막상 6월 3일이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국민의힘이 그래도 오세훈 시장으로 딱 정해지고 네. 선거운동을 해 나가면은 좀 승산이 있다고 보세요? 어려운 가운데서. 뭐 선거야 다 열어봐야 되는 거긴 한데 네.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 그러니까 저는 정당 각 정당의 이제 어떤 지지율보다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60%가 넘어서 70% 선에 가깝고 서울시도 과반을 훌쩍 넘긴다라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정말 잘해야지 승산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정말 잘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오히려 정말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크게 뭐 좋은 흐름을 만들어낸다?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외부 악재에 의존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추미애 뭐 법사위원장이 경기지사가 후보가 됐는데 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좀 해주신다거나 네. 전재수 의원 쪽에서 이제 뭐 지금 정치권이 그렇죠. 그런 분위기에 그런 남의 거잖아요. 실수에 기대서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뭐 논바닥에 뭘 버렸다더라, 맞아. 뭐 시계 까르띠에를 어디 맡겼다더라, 뭐 이런 거가 이제 계속 나오지 않으면 예.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 정도인 상황에서 국민의힘 선거 결코 쉽지 않다. 뭐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우리 작가님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박형준 시장이 방송에 출연해서 손현보 목사가 아들을 대통령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네. 저도 요 방송을 들었는데 요거까지는 못 들었거든. 네. 근데 거기 해서 그 관련되신 분이 또 캠프에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정도까지 흡수를 했는데 윤여숙님께도 슈퍼챗 주셨어요. 일 잘하신 천하당 의원님 항상 응원한다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저 이재명 지금 대통령의 저 ABC 네. ABC 이런 저 개파 관련돼 가지고 유시민 작가가 ABC로 오늘 설파했잖아요. 네네네. 이 관련해서 이렇게 이게 또 하나 있고 타 진영에서 예를 들면은 뭐 이준석 대표에게 여러 가지 세대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네. 정작 유시민 작가가 그 진영에 속해 있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사람들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이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 이런 것들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정치에 있어서 갈라치기라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책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마케팅에서 보면 유권자, 그러니까 뭐 그 우리 정말 이렇게 타겟팅을 하고 세그멘테이션을 하잖아요. 제가 영어 써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정책이나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낼 때 이쪽에 이런 형태의 유권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여기를 잡겠다라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오인무임승차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직장에 다니는 세대에게는 조금 표를 받고 대신에 은퇴한 세대에서는 표를 좀 잃는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는 그러면 이 이슈에서는 직장인 세대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여기서 지지를 이끌어내야겠다. 이거를 민주당에서 맨날 갈라치기라고 하잖아요. 이게 나쁜 겁니까? 아니잖아요. 네, 네. 뭐 예를 들면 요즘 지금 민주당에서도 하는 거지만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를 풀 거냐 말 거냐를 할 때 소상공인들은 조금 싫어해도 난 일반적인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더 큰 지지를 받겠다 해서 네. 새벽 배송 금지 없애야 된다. 그럼 이거를 소상공인하고 소비자를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제도 개선이죠. 더 나은 제도로. 그러니까 이게 예. 어떤 의미에서는 갈라치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정치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이런 정책을 펼 때는 이쪽 국민들에게 조금 더 무게감을 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뭐 필요한 갈라치기라고 봐요. 저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욕할 일이 아니죠. 다만 안 좋은 갈라치기는 뭐냐면 낙인 찍는 거죠. 국민들한테. 개별 정책과 상관없이. 네. 예를 들면 뭐 지역으로 낙인을 찍거나 아니면 세대로 낙인 찍고 요즘 뭐 젊은 애들은 역사를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서 민주당을 제대로 안 찍는 거다. 네. 거기 뭐 역사 교육이 안 돼 있다. 젊은 사람을 찍어서 낙인 찍고 여기를 정책적인 게 아니라 그냥 국민을 낙인 찍어가지고 나머지 국민들의 지지를 더 이끌어내겠다. 네. 이건 아주 나쁜 형태의 정치인 거죠. 이게 정말 최악의 형태의 국민 낙인 찍기 갈라치기인 그렇죠. 건데 네. 이런 거를 유시민 그 작가가 잘해요. 옛날에 보면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 막 김어준 씨 거기 유튜브 나가가지고 예. 1번 남, 2번 남 해가지고 뭐 1번 남은 막 되게 좋고 막 되게 인싸고 2번 남은 뭐 음습한 찐따처럼 이렇게 막
해가지고 본인은 A 그룹이고 1번 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2번을 찍은 남성들을 낙인 찍으면서 이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다. 내가 나하고 동조하는 1번 남들은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낙인 찍기와 선민의식을 가지고 가는 게 유시민식 갈라치기거든요. 네.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ABC론도 뭐 여기랑 그렇죠. 여기랑 해가지고. 예. 근데 정치인 입장에서는요. ABC론 이런 게 다 헛소리인 게 원래 나를 안 지지하던 사람이 내가 잘해서 네. 지지가 늘어나면 예.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왜 나를 지지하는 왜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아주 똘똘 뭉쳐서 뭐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천하람이라는 사람을 지지해 줘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죠. 그거는 그런 류의 맹목적 지지가 오히려 안 좋은 거지. 예. 그게 팬덤 정치지. 부모님이면 몰라도 가족이 아닌 이상. 그래서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이익을 이유로도 지지한 사람도 있고 뭐 해보니까 정책이 마음에 들어서 지지한 사람도 있고 맞아요. 해서 어쨌든 이 지지층을 넓혀가고 그러면서 더 다수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 게 정치인의 일인 거지. 네. 이 그룹 나눠가지고 여기는 좀 더 재수가 없고 뭐 하고 저는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런 당 내의 개파를 계급화 그러니까 정확한 하는 표현이에요. 계급화. 그런 맞아요. 자세가 네. 그냥 뭐 일반 서민 계층에 살고 계시는 민주당을 순수하게 그냥 지지했던 그 민생지원금 주는 게 너무 고마웠던 그런 사람들을 그냥 B그룹 이하로 취급을 그러니까. 해버리는 거라서 네. 그분들이 굉장히 속상하셨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진짜 갈라치기가 지금 여권 내부에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사이에 여권 내부에서 스스로 이렇게 분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저 사람들은 저 선민의식 때문에 망할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깊이 있는 논평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또 많이 자주 떠든 거 모시고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시니까 슈퍼챗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 스튜디오가 아주 감사한 게스트 분이십니다. 네, 스튜디오 꽉 찬 것 같고 좋네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또 자주 뵙겠습니다. 네, 또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